안녕하세요, 모비티의 맨투드라이브입니다. 오늘은 스타리아 하이브리드, 제가 이 차를 너무 시승하고 싶어가지고 이 차가 온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아빠가 되고 나면 카니발을 비롯해서 온갖 큰 차들만 관심이 많아져요. 근데 스타리아에 드디어 심장이 바뀌었습니다. 하이브리드. 요새 하이브리드가 안 들어가는 차가 없을 정도로 이 스타리아에도 1.6 하이브리드가 들어갔습니다. 분명히 카니발하고 비교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카니발 3세대 디젤을 갖고 있는 입장에서 스타리아는 어떨까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타리아는 사실 이 디자인이 바뀌고 나서 사람들이 굉장히 독특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 코퍼 브라운으로 약간 가미된 이 디자인은 호불호가 있었나 봐요. 이제 블랙으로도 고를 수 있게끔 바뀌었고요. 로고 컬러는 굉장히 이 컬러랑 매칭을 잘 했습니다. 이 심리스 호라이즌이라는 이 디자인 덕분에 사람들이 봤었을 때 굉장히 독특하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진짜 신기해진 건, 과거에는 하이브리드라고 하면 뭔가 차가 다르게끔 디자인 포인트를 줬는데, 이 라운지라는 차량의 이제 등급인데 디자인이 하이브리드틱한 느낌은 전혀 없습니다. 사이드로 와도 기존의 스타리아하고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이 커버 자체는 이 앞쪽과 거의 동일하게 컬러를 맞추고 있다는 게 독특한 점이고, 옆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전고가 높습니다. 카니발과 비교했었을 때 전고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편이에요. 2m 가까이 되기 때문에 차량의 높이를 가늠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측면 쪽 보시면 이 창문이 굉장히 큰 편이에요. 스타리아는 이 창문이 큰 점이 장점이자 단점입니다. 아무래도 장점은 개방감이고 단점은 소음이 좀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이 창문에서 보실 수 있고요. 뒤쪽 가시면 어쨌든 리어 램프 디자인도 한번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측면에서도 보셨겠지만 전고가 굉장히 높으면서 이 차량 자체가 사실 MPV라기보다는 승합에 굉장히 가까운 차라는 걸 뒤쪽까지 보여주게 됩니다. 수직형 램프 자체는 미래지향적으로 딱 디자인은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이브리드라는 표기 자체도 없습니다. 이렇게 예전에는 사실 이게 하이브리드다 라고 표기를 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점차 이제는 파워트레인의 한 종류로 자리 잡았다라는 걸 이 디자인 포인트에서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뒤쪽 트렁크를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트렁크 열었을 때 당연히 전동이 돼야 될 것 같은 게, 이게 굉장히 도구가 큽니다. 이게 수동으로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차량 같은 경우에 이번에 파워트레인 들어갔다 그래서 여기에만 들어간다가 아니라 라운지, 카고, 그냥 일반적인 상용 모델들에도 다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차량 같은 경우는 7인승인데 제가 조금 아쉬운 부분은 약간 트렁크 공간에 있어요. 카니발 같은 경우에는 싱킹 시트가 돼서 시트가 안쪽으로 아래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냥 차박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사실 스타리아는 그 기능은 쓸 수가 없는 게, 폴딩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시트가 위에 있는 채로 쓰실 수밖에 없습니다. 비즈니스적으로 예를 들면 골프백을 새로 실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또 장점이 될 수 있겠지만, 이 차량 자체의 컨셉이 약간 가족만 위하는 차량이 아니다라는 게 이쪽 트렁크 공간에서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차량 같은 경우에 트렁크가 이렇게 사용될 수 있고, 안쪽에도 접어가지고 시트를 위로 이렇게 접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안쪽 공간도 쓸 수 있게끔 만들어 놨지만, 어쨌든 조금 아쉬운 부분, 이런 부분이 좀 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 차량이 과연 카니발과 비교를 해야 되는 건가? 라는 고민이 좀 되는 시점들이 몇 가지가 좀 있었습니다. 그럼 실내로 들어가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실내 탑승부터가 다릅니다. 차가 높아요. 그래서 이쪽에 손잡이를 좀 찾게 되는데, 운전석 쪽은 손잡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고 타야 됩니다. 이게 약간 높다라는 느낌이 카니발을 타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차량은 굉장히 차가 과거의 승합형의 느낌이 아직도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스티어링 휠 자체는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이제 수납 공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쪽에도 공간이 있고, 옆쪽에도 1단, 2단, 3단, 여기까지 치면 4단에다가 이 안쪽의 공간도 굉장히 넓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이제 기본 차량 자체는 이게 승합에 가까운 차량이다라는 걸 좀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버튼형으로 되어 있어요. 쪽 디자인만 보면 이제 과거의 이제 소나타 디자인을 거의 채용한 느낌이고요. 이게 HUD는 없지만 계기반이 좀 나눠져 있으면서 시야가 분산되지 않고 운전 집중하기 좋고 창이 넓기 때문에 개방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부분들까지는 운전할 때는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주차를 하거나 좁은 길을 가거나 뭐 이럴 때는 어쨌든 공간감이나 크기감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생각보다는 괜찮았다. 그리고 지금 시동이 켜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이 정숙성 하나는 굉장히 잘 잡혀 있다라는 부분까지 이 스타리아 이제 앞쪽을 보시면서 이제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통풍 열선 다 있고 드라이브 모드가 이쪽에 있고, 근데 이게 버튼들이 다 터치다 보니까 조작감이 완벽하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터치보다는 버튼형으로 좀 되어 있었던 게 조금 더 편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뭐 터치 감각이 나쁘다 이런 게 아니라 끊어져 있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면 이 버튼을 누를 때 미스가 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뭐 디자인 나쁘다 이게 아니라 실용적으로 봤었을 때는 그냥 버튼 형태로 되는 게 터치 형태보단 그게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USB 아울렛 이쪽에도 좀 있고요. 뭐 기본적으로 근데 좀 한 가지 놀랬던 건 라운지 모델이기 때문에 이런 마감 재질이 조금 더 좋아요. 위에 약간 스웨이드 재질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고급진 부분이 좀 있다. 그리고 선루프도 앞쪽과 뒤쪽 되어 있고 여기서 열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할로 되어 있는 부분들까지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2열 한번 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열 승차감 볼게요. 카니발과 가장 다른 지점은 올라타는 느낌이 일단 아까 다르다고 했죠. 그래서 발판이 있으면 좋은데 저는 지금 카니발에 이제 발판을 달아놓은 상태지만 스타리아 무조건 발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웃긴 건 이쪽 상석이긴 하지만 이쪽만 이제 발판이 있어요. 그쪽에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굳이 그래도 옵션이라고 하면 양쪽 다 달 수 있는 선택지는 줘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타기 되는데 카니발보다 좋은 점은 딱 이거예요. 위쪽 헤드룸. 헤드 공간이 사실 카니발 하이 리무진이 돼야 2m가 조금 더 넘고 이렇게 되는데 이 위에 개방감 자체가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추가적으로 단점이 이 선루프를 이쪽에선 조작을 할 수가 없어요. 뒤에서 열 수 없다라는 게 좀 아쉬운데, 그래서 이쪽 뒤에 개방을 할 때 이 슬라이딩도 앞쪽에서 해줘야 된다. 뭐 그리고 이 버튼으로 음성 인식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뭐 그런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 너무 멀어서 조금 더 가까이 설치하면 좋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슬라이딩은 수동입니다. 옆에 있는 레버를 통해서 앞쪽으로 가고 뒤쪽으로 가게 되어 있고, 컵홀더는 여기 가운데 있고, 보시면 한 번 더 당겨서 조작하게 되어 있다는 거 좀 아셨으면 좋겠고, 이쪽에 서랍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납은 굉장히 좋은 편이고, 그리고 이거 스마트폰 여기 넣을 수 있게끔 구분되어 있는 부분도 뭐 장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수납 공간도 있고, 버튼 누르고 시트 자체는 이 릴렉션 시트가 가능합니다. 바로 누르면 릴렉션 시트가 가능한데, 한 가지 더 아쉬운 점은 이 레그레스트가 있어요. 근데 레그레스트는 따로 조작을 하셔야 됩니다. 어차피 예전에 이제 릴렉션 시트라고 하면 한 번에 되게끔 돼 있고, 카니발 같은 경우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굳이 이거 이중 동작을 하게끔 할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원복시킬 때는 근데 알아서 같이 접혀요. 이 밑에 레그레스트도 같이 접히는데 요거 동작할 때 레그레스트가 안 올라가게끔 좀 세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부분 뭐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동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일단 라운지, 이 7인승 모델의 약간 이제 시트 자체는 좋은데 탄탄한 편이에요. 그리고 2열에 이제 타신 분들 의견은 그래도 이제 승합의 느낌이 좀 살아있다. 그리고 소음이 생각보다는 있어요. 이게 도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도어에서 올라오는 소음이나 바닥에서 조금 올라오는 소음들이 좀 있습니다. 카니발보다는 조금 소음이 있는 편이고, 이게 하이브리드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스타리아 자체의 본질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 본질이 안 바뀌는 게 이거예요. 이거는 진짜 이거 왜 이걸 안 바꿔줄까요? 적어도 이 라운지는 좀 차량 자체의 컨셉이 조금 더 고급화됐다라고 하면 이 스웨이드 재질보다도 전동 윈도우만 달아줘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선쉐이드 있는 거는 뭐 좋다고 치는데 이게
사실 저는 위에서 아래로 내리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거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좋더라고요. 근데 이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이걸 이렇게 연다? 뒤에 타신 분한테 제가 앞에서 열어주세요 이게 아니라 내가 이걸 열어야 된다 이 생각을 하니까 이게 조금 고급감이 떨어진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에 오디오가 좀 바뀌어서 여기 보스 딱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디오 음질이 조금 더 좋아졌다라고 해서 들어봤는데 괜찮더라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좋아질 게 아니라 여기에 윈도우가 들어갔어야 된다 라는 게 진짜 제가 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3열 일단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3열 넘어가면 진짜 좋은 부분이 뭐냐면 바로 아까 말했듯 이 높이가 높다 보니까 제가 아기를 키우는 입장에서 아기가 뭐 이렇게 꾸부정하게 가는 시점이 언제쯤 되려나 한 초등학교 이상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냥도 넘어가기 쉬워서 이 시트에 앉았을 때 이 느껴지는 개방감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 카니발과 이 스타리아를 가장 구분하는 포인트는 사실 이 3열에 있다고 봅니다. 3열을 굉장히 편하게 쓰고 싶다. 그러면 이 차를 사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이 뒤쪽에 앉았을 때도 너무 공간감이 좋아요. 지금 앞에 진짜 공간 많거든요. 그래도 여기 지금 공간이 너무 남아 돌아요. 그리고 뭐 편의 장비는 뭐 여기 그냥 뭐 휴대폰 충전할 수 있는 거랑 뭐 컵홀더 정도 있고 여기에도 송풍구가 있어서 시원하게 쓸 수 있고 그래서 이 6명이 이제 다닐 때는 사실 9인승 모델의 라운지를 저도 좀 보고 싶은데 7인승 모델 같은 경우도 지금 앉아봤었을 때 이게 없다고 치고 3열로 딱 이렇게 했었을 때 굉장히 편하게 갈 수 있다. 카니발은 사실 3열은 약간 좀 옵셔널해요. 그리고 개조를 좀 많이 하시는 편이기도 했었어요. 저도 사실 이 레일 때문에 사실 지금도 이 차의 단점 중에 하나가 이 3열 시트의 레일이 뭐 완전 앞쪽으로 밀리거나 연결되어 있거나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신경 써서 시트 배치에 대한 신경을 조금 더 썼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뭐 일본 차가 좋다라는 얘기를 제가 하는 이유는 일본 차들 중에 이런 시트 배열, 싱킹이나 접혀서 돌려서 더 공간을 만들어내고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을 더 집중해서 차에 만들거든요. 근데 스타리아는 공간은 넓은데 공간을 실용적으로 쓰는 인테리어가 아직은 덜 적용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차 자체가 승합 차량이기 때문에 다양한 비즈니스 영역에서 쓰는 것까지 다 포함되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추가하지 않았다라는 게 단점이듯이 카니발도 약간 그런 부분들이 단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스타리아가 이게 라운지 모델을 조금 더 고급화하는 방법은 제가 봤었을 땐 이제 시트 조작 부분이나 시트의 배열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개선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2열 시트는 카니발보다는 조금 더 편한 느낌이에요. 아무래도 두께감이 좀 있기 때문에 기존에 제가 4세대 카니발도 좀 2열에 앉아봤지만 조금 더 편했다. 어쨌든 3열은 와 확실히 스타리아를 이기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카니발이. 그럼 이제 엔진 필링을 느껴봐야 되겠죠. 이게 부족하지 않은지 한번 타보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행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특이한 버튼이 하나 있어요. 여기에 버튼이 하나 있는데 이게 애프터마켓인가 봐요. 이거를 이제 눌렀다 뺐다 하는데 이게 누르면 자동으로 이제 발판이 뒤쪽이 열리는 거고 이걸 빼면 아마 발판이 열리지 않나 봐요. 그래서 요 버튼이 이쪽에 있는 게 좀 특이한, 뭐 그 외에 이제 디자인 자체는 옛날 소나타 스티어링 휠과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지금 시동이 켜져 있는 상태입니다. 굉장히 조용하죠. 벨트 관련돼서도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 가지 뭐 이제 좀 장점 중에 하나가 카메라가 달려 있어요. 이제 후석 뷰라 그래서 후석의 뷰를 볼 수 있는데 아쉽게도 주행 중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사실 카니발 3세대는 여기에 미러가 하나 달려 있어서 후석에 있는 사람들을 볼 수 있었는데 이 기능은 있는데 주행 중에도 뒤에 놨다가 피해 놓거나 그러셔야 이게 됩니다. 그래서 뒤만 들어가도 오토홀드가 걸려 있어도 이게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쉬워요. 피해 놔야 나온다. 그럼 일단 리어를 가는데 이게 버튼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뭐 탔었던 소나타하고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당연히 어라운드 뷰가 들어가 있고요. 차가 크기 때문에 저도 이게 조작할 때 이제 좁은 지하 주차장 이런 거 들어갈 때는 보시면 지금 이제 승차감을 느끼게 되실 텐데 조작감은 승용차하고 다르지 않아요. 근데 승차감은 확실히 이 승합차 베이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노면이 사실 진짜 굉장히 안 좋은데, 이 타이어 사이즈도 그렇고 이 사이즈 대비 이제 움직이는 느껴지는 이제 진동, 이런 뒤에서 들려오는 소리들, 이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이 이 차량 자체가 전천후다 라는 걸 좀 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 이제 노면이 좋은 도로부터 주행을 좀 해볼게요. 요철을 좀 넘어보고, 자, 보면 일단 엔진의 개입이 좀 빠른 편이에요. 하이브리드들은 기본적으로는 조금 엔진의 개입을 늦게 하려고 하거든요. 모터로 좀 주행할 수 있는 거리가 더 가게끔 하려고 하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 이제 차량의 크기와 무게가 있다 보니까 힘을 더 실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엔진의 개입이 좀 빠른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이브리드가 되는 부분은 이렇게 회생제동이 일어나는 시점에서 굉장히 좋고, 제가 타보니까 근데 이 차를 타면서 더 여유로워지기는 해요. 이 카니발 하이브리드보다는 조금 더 여유롭게 운전을 해야 된다. 발 자체를 막 과격하게 밟고 막 움직이기에는 좀 나쁜 것 같고, 이렇게 좀 여유롭게 운전했었을 때 뒤쪽 승차감이나 앞쪽에서 운전하시는 분도 좀 만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힘 자체는 부족하지 않고요. 연비 자체는 제가 타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지금 이제 평균 연비 자체가 굉장히 높은 편인데, 현재까지 누적 연비가 13.9입니다. 제가 뭐 한 151km 요 정도만 지금 탄 상태인데, 처음에 받았을 때 놀란 게 꽉 차 있는데 이 큰 차, 물론 디젤들도 뭐 주행 가는 거리가 길지만 한 840 뭐 이렇게 찍히더라고요. 어쨌든 효율성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아쉽게도 공인연비 자체는 한 12점 후반대인 것 같아요, 복합연비가. 그러다 보니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한도는 좀 정해져 있는 것 같고요. 하지만 저공에 스티커가 없긴 한데 아마 그 주차장 할인 정도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타보시면 느끼겠지만 조용하다. 차 자체의 이 느낌이나 이런 거는 하이브리드라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스타리아 자체의 소음이 지금도 이제 들어오긴 하는데, 요철 넘거나 그랬었을 때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부각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더 조용해지기 때문에 나머지 이제 들려오는 잡소리들이 조금 더 많이 들릴 수 있다는 게 단점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주행했었을 때 힘이 부족하거나 뭐 그런 부분은 전혀 없었고요. 좀 승차감은 단단한 편이에요. 이 승합차 느낌의 이 단단함이 좀 있고, 지금도 노면에서 이제 느껴지는 단단함이 좀 있고, 그래서 이 카니발과 얘를 비교한다, 승차감과 이 MVH 쪽만 비교를 했었을 때는 확실히 카니발이 위에 있습니다. 이 차의 한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스타리아를 안 고르고 뭐 카니발을 고르고, 카니발을 안 고르고 스타리아를 고른다, 이거에 대한 개념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이 고객 포인트층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얘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차는 라운지지만 라운지 외에 다른 전체 그레이드에서 이 파워트레인 하이브리드를 고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 자체가 조금 더 선택지가 늘어나서 비즈니스적으로 다양하게 쓰실 수 있게끔 됐다라는 게 장점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 공간감, 이 위로 느껴지는 공간감이 굉장히 높죠. 높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개방감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편안하게 다가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스타리아 고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카니발은 약간 답답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제가 지금 운용을 해봐도 스타리아만큼의 그런 느낌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점이라고 하면은 트렁크 공간이 이제 위로 높다 보니까 뭔가 싣고 내리기 되게 편하더라고요. 저도 뭐 이제 유모차를 싣거나 뭐 이런 걸 했었을 때 그런 부분들이 장점일 수 있고, 2열 시트도 조금 더 편안한 느낌이 있는 게, 공간이 넓다 보니까 3열, 2열을 다 편안하게 쓸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이 높이와 2열, 3열 편하다 그러면 스타리아. 그냥 내가 운전을 좀 많이 하고 뭐 가끔 가족들과 태운다, 그리고 가족들이 많지 않다, 그러면 저는 무조건 카니발 고를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제 편의 장비적인 특징도, 가격도 당연히 이 차가 훨씬 쌉니다. 카니발 하이브리드에 비해서 풀옵션 기준으로 했었을 때도 싸요. 그렇지만 이런 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도 과거에 머물러 있다. 최신 인포테인먼트가 안 돼요. 그래서 뭐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도 안 되고 CCNC 부분도 부족한 부분이 좀 있다라는 게
단점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돌아가서 뭐 승차감은 뭐 주행하면서 느끼셨겠지만 그냥 스타리아의 그 기존을 유지는 한 상태예요. 단지 지금 이렇게 정차했었을 때 굉장히 조용하고 진동 소음이 없다라는 게 장점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돌아가서 스타리아하고 카니발 뭐 이런 걸 타면서 느꼈었던 걸 비교해 보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타리아 하이브리드 제가 시승을 해보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카니발 하이브리드하고 비교를 해보기도 하고 이 차가 가족용 차로 좋은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두 가지를 다 해본 것 같아요. 일단 파워트레인은 하이브리드를 고를 것 같아요. 이 파워트레인에 대한 만족도는 굉장히 높은 편이었고, 두 번째, 카니발이냐 스타리아냐 고를 때는 뒤에 3열을 쓸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하면 저는 진짜 스타리아 고를 것 같고요. 3열을 쓸 확률이 낮다, 그리고 편의 장비 위주로 간다라고 하면 카니발을 고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격대를 비교했었을 때도 스타리아 하이브리드가 저렴하기도 하고, 그리고 연비도 생각보다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타리아가 장점이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하지만 승차감이나 이런 부분에서 단점이 좀 있기 때문에 생각을 하시고 시승을 좀 해보시고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 모비티의 맨투 드라이브였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차로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